자, 2단원의 마지막. 이게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뭐, 유효 핵전화.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경향성이 중요한 거지. 경향성 체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얘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이 있지. 그래서 경향성 체크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 얘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이 있지.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원소가 딱 주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조건을 찾아주면 되고, 근데 이게 찾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바로 그냥 문제로 가볼게. 자, 수능 1점. 자, 이제 1번. 그림은 X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자, 먼저 이제 누군지를 찾아주면 좋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11 플러스네. 그러니까 얘가 NA가 됐겠지. 그리고 이제 전자 개수를 세면은 10개가 돼.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가 될 거야. 자, 그래서 1번. X이온은 음이온이다. 틀렸지? 얘는 양이온이다. 그 다음 2번. X 원자의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자, 항상 금속은 양이온이 되지. 양이온이 되면 크기는 감소한다. 반대로 이제 비금속은 어떻게 돼?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서 크기는 증가한다. 자, 이거는 체크를 잘해둬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맞지? 크기가 감소해야 돼. 그 다음 3번. A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11보다 작다. 그러니까 빼기 가려막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가려막기는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11보다 작다는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3번. 전자 B는 원자 X의 원자가 전자가 아니지. 자, 이거는 이온 상태의 마지막 껍질이야. 원자가 전자는 여기 하나짜리 있지.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하나짜리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 있진 않지. 그 다음 5번. 유효핵전화는 B가 A보다 크다. 유효핵전화는 안쪽에 있을수록 크다. 그래서 얘가 A가 더 커야 돼. A가 B보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을수록 핵이랑 가깝지.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자는 A가 더 크다. 그래서 뭐 천천히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 그럼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누군지를 먼저 써줘야 돼. A 같은 경우는 헬륨. 그 다음에 이제 B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C가 F, E는 마그네슘. 자, 1번. 안정한 이온이 될 때 A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누구냐? 그거는 이제 B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버려서 헬륨처럼 되겠지. 그 다음 2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증가한다. 자, 이거는 비금속 차지라는 소리지. 비금속이니까 얘는 C가 되겠네. C. 그 다음 3번.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다. 자, 이건 이제 C도 되고 그 다음에 D도 되겠지. C, D. 그러니까 요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금속은 버린다. 비금속은 얻는다. 그래서 체크 잘 해주고. 자, 3번. 자, 원소 AC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대. 그리고 각각 AC는 OFNA 중 하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해 줄게. O랑 F는 뭐다? 얘는 비금속이지. 얘는 비금속이야. 자, 그 다음 이제 Na 같은 경우는 금속이 되지. 얘는 금속. 자, 그래서 비금속은 크기가 무조건 증가해. 그래서 얘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랑 이온 중에 이온이 더 커야 돼. 근데 이제 금속은 어떻게 돼? 원자랑 이온 중에 원자가 더 크다. 자, 그럼 이제 가랑 나가 누군지 몰라. 이걸 찾아줘야 돼.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더 크지. B도 파란색이 더 크지. 근데 이제 C는 파란색이 작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비금속은 두 개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커. 자, 그래서 이 A랑 B는 뭐가 돼야 된다? 비금속이 될 거다. 비금속.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뭐가 돼야 돼? 파란색이 이온 반지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이제 가는 뭐가 되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원자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C가 누구야? C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 그리고 감소하니까 얘가 금속인 N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A랑 B는 비교할 게 많지.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A랑 B 뭐 거의
같긴 같은데 이온 반지름으로 그럼 봐볼게. 이온 반지름은 B가 살짝 크지. B가. 그럼 여기서 이제 O2-랑 F-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볼게. 얘는 이제 등전자가 되겠지. 등전자일 때는 체크해야 될 게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는 어떻다? 커진다. 자, 그러니까 산소가 핵전하가 작지. 그러니까 크기도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B가 5가 돼야 돼. 그럼 A가 자연스럽게 F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네가 순서를 잘 찾아주면 돼. 뭐 가정을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간의 관계들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서 체크해도 되고. 자, 1번 A와 B는 둘 다 네온과 같은 배치를 갖지. 그래서 얘는 괜찮아. 그 다음 2번 가가 원자 반지름이다. 얘도 괜찮지. 그 다음 3번 A는 F다. 얘도 맞았어. 4번 C는 양이온이 된다. 얘도 맞았어.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B랑 C 중에 C가 더 크지. NA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잘 찾아주면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한 번에 눈에 보이긴 쉽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커지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경향성이고 예외가 있지. 1차에서 예외는 2족, 그 다음에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예외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해주고. 1번 같은 주기에서 금속 원소가 왼쪽이지. 비금속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 2번 2주기 15족 원소는 2주기 16족보다, 이건 예외지. 지금 15, 16 중에 15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 3번 2주기 17쪽이랑 3주기 17쪽을 비교하래. 자, 위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2주기 17쪽이 더 크다. 그래서 틀렸어. 4번 자, 2원분의 2투가 가장 큰 거가 18쪽이니. 자, 이제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2원분의 2투, 그러니까 얘는 2투는 엄청 크다야. 2투는 엄청 커야 되겠지. 반대로 2원은 엄청 작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거는 1족 이런 뜻이야. 1족을 의미한다. 뭐 2투분의 2,3가 가장 크다. 얘는 2족을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체크를 잘해도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해. 체크. 자, 그래서 얘는 틀렸네. 그 다음 5번 2족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2원, 2투, 2,3 계속 커지지. 그리고 2투에서 2,3 갑자기 여기 갑자기 커지지. 그러니까 2투일 때가 얘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야. 그러니까 되게 안정한 상태가 됐는데 떼기가 어렵다 이 소리야. 그래서 2,3는 갑자기 엄청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찍어주면 돼. 5번. 자, 5번 그림은 2주기에 제1이온화를 나타냈다. 자, 그래서 방금 위에서도 했어. 자, 먼저 경향성을 보면 어떻게 된다? 경향성 자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돼. 오른쪽으로.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같은 주기에서.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지. 중간에 누구? 12, 13. 2하고 13. 여기가 예외지. 그리고 15, 16. 얘네가 예외야. 그럼 가장 큰 얘가 18쪽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H는 2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네온이야. 그 다음은 플로리. 다음은 여기 15, 16인데 15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질소, 산소. 그 다음에 그냥 C. 그 다음 여기서 또 예외지. 2하고 13 중에 2가 더 커. 그래서 베릴륨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붕소. 마지막으로는 리튬. 자, 그래서 1번 비활성 기체는 H가 되겠지. 그 다음 2번 순차적이, 자, E3에서 E4 갈 때 가장 커진다. 자, 얘는 몇 족이다? 13족. 그러니까 13족이 됐을 때가 비활성 기체처럼 된 거야. 13족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뗄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3개 뗐을 때 안정해진다. 그래서 얘가 13족 붕소가 돼야 돼. 그래서 B가 정답이지. 그 다음 3번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3개인 거. 자, 얘는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어. 15족이지. 그러니까 15족이니까 F가 돼야 돼. 그 다음 4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 마이너스 1가래. 자, 이건 17쪽을 차지하는 소리야. 그래서 17쪽은 G가 되겠네. 그래서 뭐 이거 순서대로 찾아놓고 그냥 찾으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6번. 자, 다음 원소는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나타냈네. 먼저 가가 누군지 보니까 얘는 질소네. 전자가 7개니까 나는 산소, 그 다음에 다는 F. 자, 이거 아까 했지. 17쪽이 가장 커. F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16쪽이 아니라 질소였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1등은 F, 2번은 질소, 3번은 산소. 그러니까 항상 예외를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예외. 그래서 C가 다가 돼야 돼. 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는 나. 요렇게. 그래서 그냥 A, B, C 이렇게 고르면 끝나겠지. 얘가 끝이야. 그래서 체크 잘 해주고 항상 예외가 중요해. 예외. 예외. 그래서 1점짜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2점. 자, 2점에 1번인데 나트륨의 보어 모형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자가 되게 많지. 그럼 보기로 바로 가볼게. 자, 기억. 전자 D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11이네. 자, 절대 11이 될 수 없고 가려막기를 빼줘. 가려막기. 근데 얘가 얼마나 큰진 모르는데 11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전자 C가 느끼는 핵전하. 자, 얘가 지금 느끼는 거야. 근데 누가 방해를 잘하냐. 자, D는 앞에서 방해하는 거고 B는 옆에서 방해하는 거야. 자, 방해는 어디서가 더 잘한다? 앞에 있을 때. 자, 그래서 D가 방해를 더 잘한다. 그래서 가려막기는 D가 B보다 크다가 맞은 거지. 그래서 앞에서 막을 때가 더 큰 거야. 앞에서. 그 다음 D는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A가 B보다 작다. 자, A는 뒤에 있네. 그리고 B는 앞에 있네. 앞에 있을수록 더 많은 힘을 받겠지. 그래서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어렵지 않지. 자, 2번. 주기율표를 나타냈고 원자랑 이온을 나타냈대. 그럼 가가 이제 누구냐? 가는 리튬이네. 그 다음 나는 베릴륨. 그 다음 이제 다 같은 경우는 F고 라는 Cl. 자, 그래서 얘네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면은 얘네는 금속, 이거는 비금속. 그럼 금속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 다음 비금속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리고 경향성을 보면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야.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커져야 돼. 왼쪽 아래.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볼 텐데 A는 크기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얘는 비금속이겠지. 그 다음에 B는 감소했네. 그럼 얘는 금속. 그 다음에 C는 증가했으니까 비금속. 그 다음에 D는 감소했으니까 금속. 그럼 먼저 금속부터 볼게. 자, B랑 D가 둘 다 금속이야. 근데 크기는 리튬이 더 커야 돼. 왼쪽에 있으니까. 자, 원자 반지름은 왼쪽에 있을수록 커. 자, 그러니까 B랑 D 중에 B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래서 B가 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17쪽은 다랑 라 중에 CL이 더 원자 반지름이 크겠지. 왜냐면 껍질이 더 커. 껍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큰 A. 얘가 CL. 얘는 F. 요렇게. 자, 근데 이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봐도 돼. 이온으로 봐도 되고. 뭐 상관없겠지. 어차피 둘 다 CL이 다 커야 돼. 자, 그러면은 A는 라가 돼야 돼.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B. B 같은 경우는 가가 돼야 되겠지. B는 가. B는 가. 가는 B 여기. 그럼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 자, 그래서 먼저 각각 누군지를 찾으면 금방금방 나오겠지. 3번 문제. 자, 그림은 원자 AD에 대한 자료다. 자, 그리고 각각 누군지를 줬어. 15, 16, 19, 20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모두 전자와 배치가 같다.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줬지.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아르곤과 같은 이온이고 이거를 이제 뭐라 불러줘? 등전자 이온. 자, 그랬을 때 아까 했어.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래서 15번은 N3-지. 그리고
n이 아니라 p 3-야. 그 다음에 16쪽은 s 2-. 그 다음에 19번은 k 플러스 ca 2 플러스.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p 요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b가 가장 크니까 얘가 15족이야. 그 다음에 이제 c가 16족. 그 다음에 a가 19족. 19번. 그 다음에 d가 20번. 요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바닥 상태 홀전자 수는 15족은 3개지. 얘는 3개야. 그 다음에 19는 칼륨이야. 칼륨. 그래서 1족이니까 얘는 하나. 그래서 이거는 맞았네. 뭐 헷갈리면은 이거 홀전자를 체크를 잘 해둬야 돼.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앞에 게 안 되는 거야. 앞에 게. 그래서 체크 잘 해주고. 니은 B와 C는 둘 다 3주기지. 그래서 같은 원소가 맞네. 같은 주기가. 그 다음 딕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 그래서 C랑 D랑 비교하면은 C는 어디 있어? C는 대충 여기 있지. 3주기. 그 다음에 D는 대충 여기 있지. 그렇기 때문에 D가 더 크다. 그래서 D가 또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뭐 체크는 잘해주고 경향성은 꼭 잘 알아둬야 돼. 자, 이제 4번. 자, 얘네들을 보면은 2에서 3주기라고 알려줬지. 2, 3주기.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나타냈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네. 그럼 먼저 이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줄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자, 그래서 얘는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야.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의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이게 유효 핵전하. 자, 그럼 얘가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2, 3주기를 한번 찾아볼게. 자, 요렇게 있어. 2, 3주기. 2, 3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15족이 있겠지. 그리고 16족이 있고 17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원자 반지름을 알려줬어. 그럼 A랑 B랑 보니까 A가 더 크지. 얘는 같은 주기에서 경향성을 따라가지. 근데 이제 C를 봐봐. 자, 만약에 A, B, C가 전부 같은 주기였다 치면은 C가 가장 작아야 되거든. 근데 C가 가장 크네.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뭐야? 같은 주기가 아니다. 얘가 좀 더 아래 주기에 있어야 돼. 아래 주기. 그래야지 크기가 커지겠지. 그럼 2, 3주기 중에서 아래 주기에 있는 거는 3주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가 와줘야 돼. 그리고 이제 A, B는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A, B.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 순에 맞게 되겠지. 만약에 A가 3주기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A랑 C 중에 A가 더 컸겠지. 그래서 얘는 2주기다.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해주면 되고, 기억. C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원소다.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자, 유효 핵전하의 경향성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럼 B랑 A랑 비교하면 B가 큰 게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았다. 그 다음 디귿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C랑 B 중에 C가 더 크다. 자, 이제 C 같은 경우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 다음 이제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찍고 넘어가주면 돼. 자, 다음은 5번. 자, 표는 바닥 상태 원자 가와 라에서 각각 OFMG AL 중에 하나래. 그리고 이제 홀전자 수를 줬지. 그럼 여기다가 먼저 홀전자 수를 체크를 해볼게. 아래다가. 그럼 O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 2개지. 이제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 16쪽이니까. 얘는 하나, 얘는 0개, 얘는 하나.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O가 돼야 돼. 왜냐면 2개짜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개짜리는 F하고 AL이 가능하지. 둘 중에 뭔지를 찾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유효 핵전하를 줬어. 그럼 얘의 경향성을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유효 핵전하. 근데 이제 나랑 다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산소니까 여기 있는 거야. 2주기. 근데 다가 좀 더 커.
근데 라는 또 작어. 라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가 다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지. 왜냐면은 O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F밖에 없어.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 다 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유액전하가 더 크려면은 F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지. Mg랑 알루미늄은 산소보다 더 작다. 자, 그래서 여기 다가 뭐가 된다? 다는 플루오린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유효 핵전하 때문에. 그럼 F가 여기 있으니까 홀전자 하나인 건 누구야? 알루미늄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라는 어떻게 돼? 라는 마그네슘. 그러면 홀전자 수는 0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 X는 0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니은. Y는 3.31보다 작다. 자, 여기에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지. 그럼 유효 핵전하의 경향성은 알루미늄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얘는 3.3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틀렸어. 디귿. 원자 반지름은 나와 다 중에 나가 더 크다. 자,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 같은 주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 체크. 그러니까 산소가 더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6번. 자, A하고 E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원자랑 이온 중에 하나야. 자, 이건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15, 16, 17, 19, 20 중에 하나고 전부 다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갖는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비금속이지. 비금속이니까 원자랑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다? 이온이 더 커. 비금속은 이온이 더 크다. 그 다음에 19, 20은 금속이야. 그럼 금속은 원자랑 이온 중에 원자가 더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해보면은, 자, 이 세모 동그라미 보면은, 자, 세모 같은 경우는 감소. 얘도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얘는 3개가 증가한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증가한 거 3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금속이 돼야 돼. 얘네들은 감소했으니까 금속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 세모가 뭐다라고 할 수 있다?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원자가 돼줘야 돼. 그럼 이제 가는 자연스럽게 이온 반지름이 되겠지. 그리고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원자 반지름은 요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면 내가 이 금속 AB는 금속인데 19번이 왼쪽에 있고 20번이 좀 더 오른쪽에 있어. 그럼 원자 반지름은 19번이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AB 중에 원자 반지름이 더 큰 B가 얘가 19번 K가 돼줘야 돼. K. 얘가 K다. 그럼 이제 A는 CA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CD, E도 마찬가지야. 15, 16, 17은 요렇게 돼야 되겠지. 15, 16, 17. 그러니까 15번이 원자 반지름이 가장 커야 돼.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가 C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P, 얘는 16번이니까 S, 얘는 CL. 이거를 이온으로 찾아도 돼. 이온으로. 자, 그럼 기억.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니은. A의 이온은 CA2 플러스니까 A2 플러스 맞네. 그 다음 디귿.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랑 D랑 비교하래. 유효 핵전하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유효 핵전하의 경향성은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근데 C는 P 15족이야. 그 다음에 이제 D는 S. 그러니까 S가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을 찍어주면 돼. 3번 이렇게. 자, 다음 문제는 7번. 자, 이거는 뭐 2021년 수능 14번이지. 뭐 수능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면은 A랑 D를 나타냈고 7번, 8번, 12번, 13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부 다 내용과 같은 배치를 갖는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2주기, 다음은 3주기 이렇게 있겠지. 2주기, 3주기.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여기 질소지. 질소는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8번은 산소. 그리고 12번은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은 대충 여기에 있겠지. 그럼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A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지. 왼쪽 아래.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다라고 내가 찾을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B가 제일 작대.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네온과 같은 등전자야. 그러니까 핵전하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핵전하가 가장 큰 알루미늄. 얘가 크기가 가장 작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B가 알루미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D가 가장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1차일 때 1차에서 예외는 2족하고 13족이야. 그 다음에 15족, 16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2차일 때는 한 칸씩 밀려. 이거를 체크를 잘해야 돼. 13, 14가 이렇게 예외가 돼. 얘는 16, 17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것 빼고 경향성은 그대로 따라가. 여기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져야 돼. 이게 경향성이야.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한번 더 해주면은 여기로 갈수록, 그리고 위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그럼 누구냐? 일단 2주기, 3주기 중에 2주기가 좀 더 크겠지. 3주기보다. 3주기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15, 16은 1차일 때는 반대지만 2차일 때는 반대가 아니라 얘가 더 커야 돼. 16. 산소가. 그래서 이 D가 가장 큰데 얘가 16쪽 산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D는 5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1차랑 2차랑 착각을 하면 안 돼. 1차는 15, 16이 예외. 2차는 16, 17이 예외다. 자, 기억. 이온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냐? 자, 그렇단 소리는 핵전하가 가장 작냐? 이 소리지. 그럼 핵전하가 가장 작은 게 C냐? C는 질소니까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았네. 그 다음에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랑 B 중에 A가 더 크냐? 자, 이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찾았지.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 예외가 아니야. 2차에서는. 알루미늄이 더 커야 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알루미늄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D가 산소지. 그 다음에 C는 질소지. 그러니까 유효핵전하의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디귿이 맞았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자, 8번. 2, 3주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서 나타냈고 같은 점선으로 연결했대.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또 체크해야 되겠지. 이온화 에너지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커지게 되지. 이게 일단 경향성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예외. 예외를 체크해야 되겠지. 2족하고 13족이 예외야. 그리고 15족, 16족이 이렇게 예외야.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주기에서는 15족이 더 크다. 근데 이제 자료 보니까 얘가 15족, 16족이 있는데 16족이 더 크네. 그렇단 소리는 얘가 같은 주기가 아니다. 야. 같은 주기가 아니다. 그럼 16족이 더 커지려면은 위에 쪽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주기다? 2주기가 되면 되고 얘네들은 3주기가 되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주면은 위에 게 2주기. 2주기가 더 큰 거야. 2주기가. 그 다음 얘는 3주기가 되겠지. 기억. A는 3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어. 니은.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 자, 같은 주기라고 했어. 같은 주기에 15족 원소보다 크다. 아니지. 15족이 더 크지. 같은 주기일 때는 15족이 더 커. 그 다음에 디귿. 원자 반지름은 B랑 C 중에 B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16, 17 중에 16이 더 커야 돼.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근데 이 니은이 조금 안타까운 게 얘가 제1차라는 표현을 좀 써주면 좋아.
그러니까 2차, 3차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B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좀 더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경향상 그냥 1차를 보라는 소리인데 좀 써주면 좋겠지. 뭐 당연히 수능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줄 거고 여기서는 그냥 한번 체크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 1차. 자, 그 다음 9번. 원자 AG에 자 얘네들은 체크를 잘해야 돼. 2이온화 에너지야. 그리고 8번부터 14번 중에 하나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은 자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8에서 14니까 얘가 산소부터 규소까지거든. 그럼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까지. 그 다음 여기서는 질소 빼고 O, F, 네온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예외를 체크를 잘해야 돼. 예외 같은 경우는 2차야. 제2야 제2. 그래서 한 칸씩 뒤로 밀리기 때문에 예외는 얘가 13, 14 그리고 16, 17 요렇게 예외가 돼. 그래서 이거 예외는 체크를 잘해주고 경향성은 여기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가장 큰 예는 누구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1쪽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네온이 아니라 먼저 나트륨이야. 얘가 1등이야. 그러니까 G가 NA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은 못 푸는 거야. 1쪽이 가장 크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네온. 다음은 이제 예외지. 16, 17 중에는 16이 더 커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2가 O, 얘가 F.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야. 여기 13, 14, 13, 14. 그러니까 13이 더 크지. 얘가 알루미늄. 그리고 얘가 Si. 마지막으로 A는 마그네슘이다. 그럼 기억. C는 알루미늄이다. 맞았지? C는 알루미늄이다. 니은. 제1이온화 에너지. 자 이거는 18쪽이 가장 크지. 그러니까 18쪽이 가장 크니까 F다. 맞지? 그 다음 디귿. C와 D의 원자 반지름 차이. 자 그럼 C랑 D를 보면은 A랑 F지. 요거야. 이게 C와 D야. 그 다음에 B와 E. B와 E는 SiO지. 그럼 차이는 당연히 누가 크다? 알루미늄이랑 F가 훨씬 더 간격이 넓지. 그러니까 알루미늄 F가 간격이 더 크다. 그래서 C와 D. 얘가 B2보다 반지름의 차이보다 더 크다. 맞았지? 그래서 크다 작다는 좀 체크를 잘해줘.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으면 돼. 그래서 얘는 제2이온화 에너지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체크 잘해주고 10번. 자 이런 건 오히려 쉽지. 자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가설과 검증, 탐구 활동이래. 그럼 가설 15, 17에 속한 원소들은 땡땡땡 기억이다. 그럼 탐구 과정을 이제 봐야 되겠지. 자 각각의 이원을 조사한다. 자 그래서 이원 족에 따라서 점으로 표시한 후 주기별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가 있는데 2주기가 가장 크네. 그 다음 3주기, 4주기 이런 식의 경향성도 있네. 자 1번. 자 원자량이 커질수록 이거는 잘못됐지. 오히려 원자량이 작을수록이라고 표현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2주기가 가장 크잖아. 얘는 원자량이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얘도 말이 안 되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이라는 좀 표현을 써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틀렸어. 3번. 같은 족에서 자 내가 15족만 보면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맞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괜찮겠지. 그 다음 계속 가볼게. 4번. 자 유효 핵전하가 커질수록 자 유효 핵전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냐? 근데 아니지. 여기서 한번 꺾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부족한 가설이 될 것 같아. 그 다음 5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커질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원자과는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그러니까 7개가 가장 작단데 뭐 가장 크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가설로는 3번이 좀 적절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보고 찾아주면 돼. 보고. 그 다음 11번. 자, 제1이온화 에너지랑 제2이온화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대. 그 다음에 각각 누군지 줬지. 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할게. 제1이온화가 가장 큰 거는 누구냐? 얘는 18족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제2이온화가 가장 큰 거는 몇 족? 1족. 그 다음에 뭐 제3이온화가 가장 큰 거는 2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원이 가장 큰 게 D지. 그럼 D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8족 네온이 돼줘야 돼. 그 다음에 E2가 가장 큰 거 A가 뭐가 돼야 돼? A는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B랑 C랑 비교하면은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럼 마그네슘이랑 플로린만 찾으면 되는데 Mg가 왼쪽이고 F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나 2이온화 에너지나 F가 더 커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B랑 C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크니까 얘가 F. 그럼 얘는 뭐가 돼? 마그네슘. 기억. E2분의 E3. 자,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2족. 2족이 가장 크지. 그래서 얘가 B다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건 체크를 잘 해둬야 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다. 그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의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B는 어디 있어? B는 마그네슘 여기 있지. 그리고 A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크다. 맞지? B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어. 디귿. D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니. 자, C는 F-, B는 Mg2+. 등전자 같이 네온처럼 됐으니까 핵전화가 작을수록 크기는 어떻게 됐다? 커졌다. 그러니까 F가 핵전화가 작으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으면 돼. 자, 12번. 그림은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 자, 그리고 2죽이라고 알려줬어. 그 다음에 제1이온화랑 제2이온화를 나타냈대. 그 다음 원자 번호는 WYZ순이래. 그럼 여기서 내가 2주기를 한번 다 써볼게. 2주기를 표현하면 리튬부터 시작하겠지. 립의 BC. 그 다음에 NOF, 네온 요렇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경향성을 체크해주면은 여기서 F가 아니지, 네온이 가장 크지. 그 다음에 F, 다음은 질소야. 여기서 꺾이지.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다시 여기서 꺾여. 이런 식의 경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예외를 꼭 체크를 잘 해줘야 돼. 2족,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이 예외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얘 보면은 꺾였지. 오히려 Y가 크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이쪽 구간이다 이렇게 돼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구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베릴륨.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 X, Y, Z가 있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베릴륨, 그 다음에 B, C 요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N, O, F. 쏘리. 베릴륨이 아니라 얘가 X가 작지.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C, N, O 요렇게 돼줘야 돼. 그래야지만 중간에서 갑자기 예외가 생기겠지. 근데 이제 제2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X, Y, Z 이 순서네. 근데 아까 위에서 했는데 제2이온화가 가장 큰 건 누구다? 얘가 가장 큰 건 1쪽이랬지. 만약에 리튬, 베릴륨, B였으면은 이 X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가장 이렇게 컸어야 돼. 근데 아닌 거 보니까 얘는 리튬이 아닌 거겠지. 그래서 CNO가 돼줘야 돼.
그래서 X, Y, Z는 누구다? C, N, O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Z랑 Y 중에 Z가 더 크니? Y가 더 크지. 얘는 O2-, N 3-. 그 다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자, Y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뭐 그림으로 그냥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자, 요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맨 앞이 1s야. 그 다음 얘가 2s, 얘가 2p. 그럼 Y 같은 경우는 질소니까 질소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얘가 Y야. 이렇게. 자, 얘가 질소. 그 다음에 X. X는 탄소지. 탄소는 이렇게 채워지겠지. 자,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Y가 5개가 되고 X가 4개가 돼. 그래서 5개가 더 크다가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얘는 맞았다. 그 다음 디귿.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Z는 2개. 그 다음에 X, 탄소도 2개. 그러니까 서로 같지. 그러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개념이 이거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가장 크다. 1쪽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잘해둬야 돼. 이거 체크. 자, 그럼 이제 다음. 수능 3점짜리. 자, 그림은 원자 AC에 대한 자료이고 Z-는 유효 핵전하다. 그리고 AC 모두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가지면서 17, 19, 20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원자랑 이온으로 나눴대. 자, 근데 1보다 작다는 뭐냐?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지. 반대로 1보다 더 크다. 이거는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 돼야 돼. 근데 17, 19, 20 중에 비금속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17, 얘만 비금속. 그러니까 C가 17번 누가 돼줘야 돼? 17번 CL이 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체크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A랑 B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가서 한번 찾아볼게. 자, 이온 반지름이랑 유효 핵전하로 나누래. 그럼 먼저 내가 19번이랑 20번만 찾으면 되지. 그럼 여기 이제 19번, 20번을 비교해볼게. 자, 얘가 이제 K 플러스가 될 거고 CA2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 K 플러스랑 CA2 플러스 중에 얘가 더 크지. 얘는 좀 작어. 얘가 이온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핵전하. 자, 원자 상태에서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러니까 CA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커. 얘가 유효 핵전하야. 그리고 얘는 좀 작겠지. 그럼 이제 이 값은 정확히 몇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비교는 할 수 있다. 얘가 분자가 더 크고 분모는 작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커져야 돼. 그러니까 A랑 B 중에 B가 더 크니까 얘가 K가 돼줘야 돼. 그럼 얘는 이제 CA가 되겠지. 기억. 자,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또 한번 체크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야.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얘가 커야 되니까 K가 제일 크다. 야, 틀렸어. 니은. 유효 핵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맞지?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어. 오른쪽. 그래서 체크 다시 한번 해주면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유효 핵전하. 그 다음 디귿. B와 C는, 자, B는 K 플러스, C는 CL 마이너스. 그럼 얘는 1대1로 결합하지. 그래서 2번. 뭐 자료가 복잡할 뿐이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자료 해석을 잘해줘야 돼. 자, 2번 문제.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연속이면서 2죽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며 18쪽은 빼주래.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쭉 한번 써줄게. 자, 리튬부터 출발하겠지. 리베 BC. 그 다음에 NOF 네온. 근데 여기서 이제 18쪽은 빼라 했으니까 네온은 빼줄게. 자, 그 다음 조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B고 가장 작은 거는 A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을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 것도 같이 한번 종합해서 봐볼게.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A래. 그리고 가장 작은 거는 D래. 원자 반지름이.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조건이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인 게, 얘가 이 AD 4개 중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B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여기 중에서 크다는 소리인지를 너네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AD에 대한 자료니까 그냥 AD만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안 되겠지. 이 전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크를 잘 해줘야 될 게, 원래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여기 아래다가 체크를 해줄게. 자,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지. 얘는 원자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이온 반지름이야. 아, 이온이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B잖아. 그러니까 B는 그냥 예외가 없었다고 치면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럼 원자 반지름은 어때야 돼?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얘는 예외다야. 예외.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에 예외가 있었지. 어디가 예외야? 여기. 얘네들이 예외였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 얘네가 예외야.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자, 그리고 그럼 순서대로 하면은 리베 BC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연속된 거니까 리베 BC.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찾아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리베 BC 있지. 그 다음에 베릴륨부터 시작할 수 있지. B, B, C, N 요렇게. 그 다음에 B부터 시작할 수 있지. B, C, N, O. 그 다음에 C부터 시작할 수 있어. C부터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C, N, O, F. 실제로는 이거를 너네가 다 생각을 해줘야 돼.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아닌 거는 빼줘야 되는데, 자, 그럼 얘부터 체크를 해줄게. 얘부터 잘 생각해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B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B는 누가 돼야 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C지. 그러니까 얘가 B가 돼야 돼.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도 B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건에 위배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부터 봐볼게. B, B, C, N. 자, 여기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B래.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누구야? 얘가 B지. 얘가 가장 커야 되겠지. 근데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도 얘가 돼야 돼. 질소가.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CNO로 봐볼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질소가 돼야 돼. 여기서 예외지. 그래서 얘가 B가 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도 한번 체크를 해줘볼게. 가장 작은 원소는 A다. 그러니까 BC랑 중에 B가 더 작지. 그러니까 얘가 A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A다.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려면 왼쪽에 있으면 됐지. 얘는 괜찮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는 D다. 그럼 얘가 D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문제 없지. 그러니까 이 조건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 조건도 한번 체크를 해줄게. 자, 여기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B다. 플로린이지. 예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건 D다. 그럼 얘가 또 D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얘밖에 조건이 안 돼. 근데 이게 처음 푸는 사람들은 예외가 있다. 뭐 한눈에 이걸 알아보기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지.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연습은 좀 해줘야 돼. 순서대로. 아, 이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좀 제끼면 돼. 많은 경우도 아니지. 그래서 B, C, N, O 요렇게 돼줘야 돼. 그리고 이제 A, B, C, D를 각각 찾아볼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B라고 했으니까 질소 얘가 B가 돼야 돼. 그리고 가장 작은 게 A. 그래서 얘가 A가 되겠네. 그리고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는 D. 얘가 가장 작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C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D가 B보다 크다. 자, D는 산소야. 그 다음에 B는 질소지. 그럼 여기서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더 크냐? 맞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더 컸어. 니은 홀전자 수는 C가. 자, C는 탄소니까 홀전자 수 2개지. D는 산소니까 2개야. 그러니까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D가 가장 크다. 자, 2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는 13, 14, 16, 17이 예외지. 근데 여기선 예외가 없으니까 그냥 16이 가장 크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얘는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야. 체크를 잘해줘. 자, 3번을 한번 풀어볼게. 표는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래. 그 다음에 WZ의 홀전자 수를 나타냈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대. 그 다음 얘네들은 임이면서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제 이주기를 먼저 다 써볼게. 이주기를 리튬, 베릴륨, B, 그 다음에 C, N, O, F, 그 다음 네온. 그리고 위에다가 홀전자 수를 한번 적어주면은 1, 0, 1, 2, 3, 2, 1, 0 요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네가 홀전자 수가 0, 1, 2는 줬으니까 0, 1, 2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0, 1, 2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0, 1, 2 얘네들은 항상 포함시켜야 된다. 0, 1, 2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4개가 될 수도 있지. 요렇게 연속이니까. 아니면 요렇게 4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요렇게 4개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럼 내가 먼저 3가지 경우를 다 써볼게. 리베 B, C 이 경우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BE, B, C, N 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N, O, F, 네온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제껴주면 좋을 것 같지. 그럼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맨 마지막 거부터 NOF 네온이라고 치면은 이 A가 무조건 홀전자 수가 3개가 돼야 되겠지. 얘가.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홀전자 수가 3개면 1.5잖아.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이. 그 다음에 홀전자 수 2개짜리는 산소지. 산소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2.1이지. 근데 우리가 예외는 15, 16이 예외였어. 누가 더 커야 돼? 15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 더 작게 나와 있으니까 안 되는 조건이야. 이거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 예외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 다음으로 뭐 리튬, 베릴륨, BC, 베릴륨, BCN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베릴륨, BCN으로 또 가볼게. 그럼 여기서 질소, 얘는 홀전자 수가 3개니까 얘가 Z가 돼야 돼. 그럼 얘가 1.5지.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가 돼? C는 얘는 2.1이 돼. 근데 얘네는 예외가 아닌데 B, C, N N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지. 근데 얘도 오히려 보면은 탄소보다 작게 나와 있어. 자료가.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겠지. 얘도 빼줘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에밖에 없는 거야. 맨 위에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홀전자 수가 2개 있는 거는 탄소야. 그래서 이 C가 누가 돼야 돼? Y가 돼줘야 돼. Y다.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 수가 0개짜리는 베릴륨밖에 없지. 그러니까 0개짜리 얘는 W가 돼야 되겠네. W. 그럼 이제 리튬하고 B가 남았지. 리튬하고 B. 근데 이제 잘 보면은 X랑 Z 중에 Z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네. 그럼 이 B가 Z가 돼야 되겠네. Z. 그리고 이제 리튬은 뭐가 돼? X.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Z는 붕소야. 붕소의 홀전자 수 하나 맞지? 그래서 기억은 A는 1이다. 맞았어. 니은 B가 1.5보다 작냐? 그러니까 이거는 W. W가 베릴륨이지. 그럼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1.5는 Z야. Z 같은 경우는 붕소지. 그럼 이거는 예외였어. 누가 더 크다?
베릴륨이랑 궁소 중에 베릴륨이 더 크지? 그러니까 B는 1.5보다 커줘야 돼. 근데 작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Y가 W보다 크다. 제2는 어떻게 돼? 13, 14가 예외지. 그러니까 13이 더 커야 돼. 13이. 근데 Y는 탄소. 그 다음에 W는 누구? W는 붕소. W는 베릴륨이지, 베릴륨.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예외가 아니지. 그러니까 Y가 더 큰 게 맞지. 요렇게. Y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세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껴줘야 돼. 빨리빨리 제끼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제2 이온화 에너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예외야. 13, 14. 그러니까 13이 더 커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게 13이 아니지, 다행히도. 그러니까 Y가 탄소고 그 다음에 W는 홀전자수가 0이니까 베릴륨.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아니니까 좀 낚이면 안 되는 문제야. 자, 4번. 바닥 상태 W에서 Z에 대한 자료다. 그 다음에 WZ는 각각 8번, 13번 중에 하나다. 그리고 WX, Y의 홀전자수가 모두 같대. 그 다음에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기율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 8번부터 13번. 그럼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위에 있겠지. 2주기니까. 8번은 O, F, 네온. 요렇게 되지. 그리고 홀전자 수를 체크를 해주면은 얘는 1개, 0개, 1개, 2개, 1개, 0개.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W, X, Y의 홀전자 수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1개짜리겠지. 1개짜리.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나는 F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W, X, Y는. 그리고 이온의 배치지. 이온의 배치 중에서는 등전자일 때는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컸어. 그럼 여기 W, X, Y 중에 F가 가장 크겠지. W, X, Y 중에. 그래서 이 W가 뭐가 돼야 돼? F. 그 다음에 이제 X는 나트륨, Y는 알루미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보다도 더 커, Z는. 그래서 Z는 뭐가 돼야 돼? 산소가 되겠지. 핵전하가 더 작다는 소리니까. 기억. 제2 이온화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Z랑 W랑 비교하래. Z는 산소고 W는 F지. 여기서 주의할 게 예외가 16, 17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네. 예외니까. 그 다음 니은. 3주기는 두 가지지.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Z는 2개. 그 다음에 X는 하나.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뭐 그냥 쉬운 문제였어. 자, 5번. 그림 가는 원자 AD의 제1 이온화를 나타냈다. 예외 또 체크. 그 다음에 나는 주기율표 기억 리을을 나타냈대. 그리고 기억 리을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기억은 산소네. O. 그 다음에 리은은 F.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제1 이온화가 가장 큰 거는 플로린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되겠네. 그 다음은 기억. 다음은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예외지. 마그네슘이 더 커야 돼. 그래서 B가 M, G, A가 A, L.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은 마그네슘이니까 디귿, 얘는 리을.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억. D는 니은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이제 C와 D는 같은 주기다. 맞았지? 그 다음에 제2 이온화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 자,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랬어. 얘가 가장 큰 건 몇 족이다? 2족이다. 2족. 2족이 가장 컸지. 그럼 B랑 A랑 비교하는데 누가 2족이야? B가 2족이지. B가. 그래서 B가 더 크다. B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네.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해줘야 돼. 얘가 가장 큰 거는 2족. 2족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제 6번.
다음은 탄소와 2, 3주기 V에서 Z래. V에서 Z. 하나는 탄소. 그 다음 모든 원자는 바닥 상태.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3 이하다. 그리고 홀전자 수와 제1 이온화 에너지다. 자, 그럼 이제 2주기 3주기를 그냥 풀이니까 다 쓸게. 뭐 딱딱 필요한 것만 써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다 써줄게. 자, 그럼 이제 2주기부터 써주면 리튬이지. 리, 배, B, C, N, O, F, 네온.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이제 알루미늄부터는 p오비탈이 4개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요쪽 뒤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는 p오비탈 수가 4개 이상이 된다. 4개 이상. 그래서 요쪽은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이쪽은 조건상 p오비탈이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 수가 0개, 1개, 2개야. 그럼 이제 홀전자 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얘는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홀전자 수가 2개짜리도 빼줘야 되네. 2개짜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제끼면은 산소도 안 돼. 뭐 탄소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줄게. 요렇게. 그리고 질소도 빼줘야 되겠지. 왜냐면 질소는 홀전자 수가 3개니까. 자, 그리고 홀전자 수가 1개짜리인데 플로린부터 봐볼게. F 같은 경우는 탄소보다도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찍혀있는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니까 F도 빼줘. 그럼 이제 리베 B, 나트륨, 마그네슘이 남네.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하나짜리를 체크하면은 리튬, 붕소, 나트륨이지.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나트륨이야. 요렇게 되지. 이온화 에너지는 크기가 요렇게 되니까 가장 작은 Z가 나트륨이다. 그 다음 이 Y가 뭐가 돼야 돼? 이 Y는 리튬이다. 그 다음에 이 X는 나머지 붕소가 되겠지. 그럼 이제 홀전자 수가 0개짜리를 체크하는데 당연히 네온도 안 되겠지. 네온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네온도 빼. 그럼 이제 베릴륨이랑 마그네슘이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더 작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그네슘, V는 베릴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기억. X는 붕소니까 13족 원소다. 맞았지. 니은. 원자 반지름은 W, 마그네슘. 자, 뭐 순서는 체크해주면 돼. 마그네슘. 그 다음에 X는 붕소. 그 다음에 V는 베릴륨. 이 순이냐. 자, 근데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요렇게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제일 큰 건 맞아. 그 다음은 베릴륨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네.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는데 Y,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X순이냐. 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리튬이지. 1족이지. 왜냐면 얘는 헬륨과 같아져. 헬륨. 얘는 네온과 같아져. 근데 붕소는 아직 18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요렇게 돼. 그러니까 체크를 잘 해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몇 족이다? 1족이다. 근데 1족일 때도 위에 있을수록 크지. 2주기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다음은 번호가 연속인 2주기래. 그리고 원자 번호는 WXYZ 순이고. 자, 이건 이제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지.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 E2분의 E3가 가장 큰 거는 몇 족이다? 얘는 2족이다. 2족이 가장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2족이 돼야 돼. 2주기의 2족은 베릴륨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고 이에 대한 설명. 원자 번호가 W는 베릴륨보다 작으니까 리튬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붕소. 그 다음에 얘는 C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W랑 X랑 비교했을 때 W가 큰 게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어. 그 다음에 E2는 Y랑 Z랑 비교하래. 자,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는 한 칸씩 밀려서 13, 14지. 그러니까 오히려 13이 더 커야 되니까 Y가 더 크다가 맞는 표현이야. 그
그 다음에 2원분의 2투. 자, 얘는 표현 위에 거랑 똑같아. 가장 큰 건 1족이야. 그러니까 W가 가장 커줘야 돼. 근데 Z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8번. 자, 다음은 원작 W랑 Z에 대한 자료다. 그 다음에 NO, NAMG 중에 하나고 모두 네온과 같은 배치를 갖는데,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이온 반지름 제1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각각 3개씩만 줬네. 3개씩만. 그리고 원자 반지름 처음으로 줬어. 그럼 내가 이제 전부 다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 자, 여기다 써주면은 원자 반지름의 순서야. 자, 먼저 가장 커야 되는 게 경향성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가장 커. NA가 1등. 그 다음에 마그네슘. 다음은 O, N, 질소, 그 다음은 O. 요런 순서가 돼야 돼. 이게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이온 반지름은 핵전하가 작을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질소가 제일 커. 그 다음에 O. 다음은 Na. 그 다음은 Mg. 요런 순서가 돼야 돼. 마지막으로 제1이온화 에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먼저 질소랑 산소를 비교해야 되겠지. 근데 질소, 산소 중엔 질소가 더 커. 예외지. N, O. 그 다음에 Mg, Na. 요런 순이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찾아줘야 되는데, 자, 먼저 원자 반지름이 WXY 순서래. WXY.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되게 많겠지. 자, 그럼 이 WXY니까 가장 큰 게 나트륨이야. 그러니까 내가 W를 나트륨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얘가 NA다. 뭐 얘가 NA가 아닐 수도 있지. MgNO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나트륨으로 두고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가 나트륨이 되겠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뭐 여기 이온 반지름이라고 치면 나트륨이니까 뭐 괜찮겠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안 나타나 있어.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따로 문제는 없겠지. 근데 이제 뒤에 거를 해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꿔줘야 돼.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풀게. 자, 이 W는 나트륨이다. 그럼 여기서도 이 W가 나트륨이 되겠지. 근데 얘는 제1이온화가 되면 안 돼. 왜냐면 나트륨이 가장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 이온 반지름이다 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얘가 제1이온화 에너지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NA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장 작은 게 마그네슘, Y가 마그네슘이 돼야 돼. Mg. 그 다음에 이제 W는 다음으로 큰 거, 얘가 산소. 그 다음 얘는 Mg 이렇게 되겠지. N. 이런 식으로. 그럼 옆에다가도 대입을 해서 맞는지를 봐줘야 돼. 그럼 이온 반지름은 Y가 Mg. 그 다음에 Z는 아까 질소라고 했지. 얘도 순서가 괜찮지. 그 다음 마지막 원자 반지름도 체크해주면은 X는 산소. 그 다음 Y는 뭐가 돼? Y는 마그네슘. 얘도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아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다라고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순이 생겼어. 그럼 얘가 나트륨이 아니었던 거지. 그럼 뭘로 가져야 돼?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가야지. Mg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N이 되고 O가 되겠지.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풀어보니까 모순이 없으니까 얘네가 맞은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가 있지.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Y랑 W 중에 Y가 더 크다. Y는 여기서 산소야. O. Y는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W는 뭐야? W는 NA였지.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나트륨이었으니까 틀렸어.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Z는 질소고, 그 다음에 X는 산소지. 그럼 질소가 더 큰 게 맞지? 왼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는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다음은 학생 A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학습한 후 이를 토대로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자, 바닥 상태에서 2주기 원자에서 바깥 전자가 X일 때 제 땡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한대. 그래서 2주기 원자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모두 찾고 리튬의 2n분의 2n 플러스를 구했대. 그 중에 최대값을 갖는 n을 찾았대.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반복했대. 그래서 이건 앞에서 되게 많이 했지. 리튬은 2원분의 2,2가 가장 크다. 그 다음 베릴륨은 뭐야? 2,2분의 2,3가 가장 크다. 얘는 2,3분의 2,4가 가장 크다. 이거를 이제 탐구 활동으로 한 거지. 자, 그래서 가설이 원자가 전자수가 X일 때, 그러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일 때는 제2 이온화가 가장 커지는 거지. 만약에 원자가 전자수가 2개래. 그러면은 제 3이 커지는 거고 원자가가 3개다. 그럼 제 4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X 플러스 1이 맞았지. 그 다음 베릴륨은 E3랑 E2 중에 E3가 더 크대. 맞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계속 커져야 돼. 이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E1보다는 E2, E2보다는 E3, E3보다는 E4 항상 커져야 돼. 근데 언제 커지냐가 문제지 계속 커진다. 그 다음 디귿. 자, 얘 같은 경우는 2n분의 2n 플러스 1이 최대가 6이래. 그러니까 얘는 E6분의 E7이 가장 큰 게 원자가가 7개다. 틀렸지? 얘는 산소가 되겠지. 2,6분의 2,7이 가장 큰 건 산소다. 그러니까 이건 탐구 활동을 참고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좀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10번. 자,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0번이래. 14번.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자, 그럼 이제 7에서부터 14번을 다 쓸게. 자, 옆에다가 쓰면은 나트륨, Mg, Al, Si. 그 다음 이제 7번이 질소지. N, O, F, 네온. 그럼 여기서 예외를 하나 체크해주면은 예외는 어디다? 예외는 NO랑 MgAl이었지. 그래서 가장 큰 게 네온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네온이네. 그 다음은 F. 여기서 예외지. N, O가 내줘야 돼. 그 다음은 Si 가지고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도 예외지. Mg, A, L. 마지막으로는 Na 가 되겠네. 이렇게. 기억. 원자 반지름은 가랑 나중에 알루미늄이 더 크다. 자,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가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잖아. 마그네슘. 주기율표 상에. 그러니까 나가 더 커야 돼. 틀렸어. E2는 라랑 다 중에 라가 더 크다. 자, E2일 때는 예외가 여기서 생기지. E2일 때 예외는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 E2는. 그러니까 N이랑 O 중에 O가 더 커야 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서 다랑 라 중에 다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니은은 땡. 그 다음에 디귿.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럼 다랑 마랑 비교하래. 다는 OE-지. 그 다음 마는 F-지. 근데 이온 반지름은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는 커진다. 언제일 때? 등전자일 때. 그래서 디귿은 맞았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 자, 11번. 자, 얘는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9하고 13번 중에 하나다. 그럼 얘도 그냥 번호를 다 쓸게. 자, 리튬. 나트륨. 자,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13번이니까 9번은 F. 그 다음은 네온. 요렇게 되겠지. 90, 11, 12, 13.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2 이온화의 가장 큰 얘가 누구냐? 1쪽이었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가장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Z는 나트륨이고 그 다음이 네온이야. 다음은 이제 플로린. 그 다음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이랑 헷갈리면 안 돼. 1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더 큰 게 맞아.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알루미늄이 더 크다. 자, 그래서 W는 알루미늄, 그리고 V는 마그네슘. 이런 순으로 대줘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Z는
1쪽에다 맞았지. Z 1쪽이야. 그 다음에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 2주기.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자, W는 알루미늄, V는 마그네슘이니까 유효 핵전화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았네 얘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2이온화 에너지 체크를 잘해야 돼. 2이온화.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은 원자 A2에 대한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를 나타냈대. 그리고 번호는 3번, 4번, 11, 12, 13 중에 하나다. 그럼 얘도 이제 옆에다 써주면 되겠지. 리튬. 자,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11번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제1이온화로 보면은 1이온화가 가장 작은 게 나트륨이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B가 나트륨이 돼야 돼. B가. 그 다음에 이제 A는 리튬이 되겠지. 그 다음으로 작은 거. 그리고 이제 C, D, E. 얘도 제1이온화로 봐도 되는데, 자, 얘네 셋 중에서 제1이온화가 큰 게 어떻게 돼? 요렇게 갈수록 커지지. 그리고 얘네들은 예외야. 그래서 베릴륨이 얘네 셋 중에선 가장 크다. 그래서 베릴륨이 크니까 얘가 베릴륨이네. 제1이온화가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 크지. Mg. 그리고 얘는 Al.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제2이온화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 여기서는. 근데 나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제2이온화도 같이 봐주긴 해줘야 돼. 기억. 자, 원자 번호는 B랑 A 중에 B가 더 크다. 맞지? B가 나트륨이니까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니은. D와 E는 같은 주기다. D와 E는 마그네슘 베릴륨이지. 그러니까 같은 족이겠네. 같은 족이다.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 자, 얘가 가장 큰 게 누구다? 얘는 2족을 뜻했지. 자료 해석에서 되게 많이 나와. 그럼 C는 알루미늄, D는 마그네슘이니까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그러니까 예외는 정말 체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경향성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외.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에선 예외가 나오지. 근데 제1만 체크할 게 아니라 제2도 체크를 잘해줘야 돼. 제2도.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이쪽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체크를 잘 해주고 얘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얘는 좀 많이 좀 풀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료 해석. 외우면 안 되고 자료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크 잘 해주고, 이제 기말고사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았어.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줘서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 그럼 이제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은 3단원. 3단원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올려줄게. 그럼 이제 마무리 잘하고 시험 잘 봐.